새해 첫날 대구 경북에서는 해돋이 명소마다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올 한 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시 도정 방향과 신년 인사를 들어봅니다. 2015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행될 굵직한 현안들을 짚어보는 신년 기획 뉴스. 오늘은 첫 번째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바꿀 달성 국가산업단지를 살펴봅니다. 1년 전에 생긴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노숙인 자활기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몇몇 노숙인들이 자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해맞이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지역의 해맞이 명소에는 수많은 인파가 찾아 붉게 솟은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기운이 하늘로 퍼지더니 2015년 첫 해가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모습을 내민 해는 힘차게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대구의 일출 시각은 7시 35분. 동촌 유원지 해맞이 동산에는 새해 첫 해를 보려는 수천 명의 시민들로 새벽부터 붐볐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일출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하늘 위로 솟아오른 해를 바라보며 저마다 새해 다짐과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네, 새해 화이팅! 저희 가족들 올해 한 해 건강하고요. 제가 하는 일이 더욱더 번창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들 학업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소망이겠지만 이제 학업 문제나 취업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도 빌었습니다. 일출 명소인 포항 호미곶에 15만 명 이상의 해맞이객이 몰리는 등 경북 지역 곳곳에서도 수많은 인파들이 해돋이로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왔거든요. 여기까지 애들 잠 못 자고 저희 밤새서 와서 소원 빌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니까 멋있네요.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붉은 태양과 함께 시작한 2015년. 올 한 해는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모두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2015년 새해를 맞아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그리고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새해 시도정 방향과 신년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는 민선 6기 대구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대구 재창조 원년으로 대구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새 희망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시고 모든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2015년은 천년 경북의 신도청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경제혁신과 미래 준비로 웅도 경북의 자존과 앞날을 확인을 받고 경북 재도약을 이루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서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골목 상권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체감 경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은 신도청의 개천과 아울러 웅도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로서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북을 만드는데 우리 경북도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서 도민과 함께 민생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부분 신정보다는 구정을 많이 쇠는데요. 90년 가까이 신정을 설날로 쇠는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후손들이 고향에서 설을 쇠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인 동탁 조지훈 선생의 고향 마을인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에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루마기와 한복을 곱게 입은 어르신들께 자녀들이 세배를 올립니다. 건강 등 덕담을 나누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세뱃돈도 잊지 않습니다. 준우 둘째를 가졌으면 하고 그랬다. 원래 나도 이제 환갑이고 내띠하고 같은 손자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 기다릴게.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세배를 드리고 차례를 지내는 등 이 마을의 양력설 역사는 90년 가까이 됩니다. 1927년 개화파 어르신들이 마을 설 문화를 개혁한 이래 지금까지 신정 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화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양력설을 그 시기 된 이제 해방 전에 쉬면서 쭉 저희들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들은 세었으니까는 한 100년 정도 지금 이어져. 도시에서 양력설을 쇠로운 아이들은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노는 등 이 마을은 전통 설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신정을 셈으로써 새해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이러한 신정이란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정이든 설날이든 전통을 간직하고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신정 휴일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 몸은 힘들지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안타깝게도 새해 첫날부터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교회 첨탑이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고 저수지에 빠진 50대 남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m짜리 교회 첨탑이 부러진 채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교회 첨탑이 무너진 시각은 오늘 오후 1시쯤. 이 사고로 교회 지붕 일부가 파손됐고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9시 몇 분경에 먼저 신고가 기울었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인명 피해 없도록 다 차단하고 작업 대기 중에 12시 몇 분인가 그때 이제 무너졌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부터 첨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는 교회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학교 주변 저수지인 문천지에서 50대 후반의 남자가 물에 빠져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오전 11시쯤에는 달성군 농공업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120제곱미터와 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구 도심에서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20대 남자가 뿌린 현금 800만 원 가운데 30대 후반의 남자가 당시 주운 5만 원짜리 20장을 되돌려주겠다며 어제 저녁 송현 지구대에 찾아왔고 40대 여성도 어머니가 주운 15만 원을 돌려주고 싶다며 같은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20대 남자가 뿌린 돈이 할아버지가 평생 고물을 수집해 모은 것이라는 딱한 사정을 듣고 돌려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에서 18살 A양이 수능 성적을 비관해 승강장 2m 아래 지하철 선로에 누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행히 별탈 없이 구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2호선 운행이 17분가량 지연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2015년 올 한 해 지역에서 진행될 굵직한 현안들을 짚어보는 신년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대구의 산업 지도를 바꿀 달성 국가산업단지의 오늘과 내일을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파! 지난 2013년 6월 만성적인 공장 용진안 해결과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품 꿈을 담아 기공식을 했던 대구 국가산업단지. 꿈은 점차 현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327만 제곱미터 국가공단의 위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분양한 산업단지 한 7만 평 정도는 금년 말경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본격적인 공사,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지난해 8월 1단계 산업용지 분양에서 3.3제곱미터에 93만여 원이라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몰려 공단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차세대 전자통신과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위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고 올해 상반기 2단계 구역 사업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희망의 땅이 될 것이고요. 그 희망의 땅에서 미래 물산업과 에너지 산업과 그리고 로봇 산업 등 미래 산업들이 국가공단에서 커나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내 73만 제곱미터의 물산업 클러스터도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설계비 100억 원이 올해 국비 예산에 반영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입주가 확정돼 대구시는 또 다른 대기업과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기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 계획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첨단 기계 그리고 물산업 같은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 지역의 기업과 연관이 되는 그런 앵커 기업이 들어올 때 파급 효과도 커지고 좀 더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래 엄청난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시험장을 비롯해 뿌리산업 직접단지와 디지스트 등 R&D 시설을 배우러 갖춘 대구 국가산업단지는 대구의 미래를 새롭게 써내갈 준비를 서서히 마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월세 가격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월세 가격 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3%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평균 2.3% 하락했고 부산과 대전이 각각 1% 이상 떨어지는 등 5대 광역시가 평균 0.5% 하락했습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월세 이율은 대구가 9.9%로 광역시 평균과 같았고 수도권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밝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인 4명이 자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긴 지 1년 만인데 계속 이런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사업에 실패해 노숙인 생활을 시작한 김수두 씨는 1년 4개월 전부터 동대구 노숙인 쉼터에서 만든 늘품 공방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도 이래 보면 사람이 항상 일을 하고 움직여야 뭐가 저게 되는데 일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를 모르게 한번 여기서 열심히 뭐 해보고 남한테도 좀 떳떳한 어떤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날까. 김 씨는 1년 중 8달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월급 85만 원을 벌고 나머지 넉 달은 공방에서 35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먹고 자면서 월급의 90% 가까이를 모두 저축했고 휴대전화 요금이나 자동차세 등 연체됐던 돈도 조금씩 납입해 이달 말이면 신용불량자 신세에서 해방됩니다. 김 씨가 지금까지 모은 돈은 300만 원. 조만간 이 돈을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해 독립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나는 뭐 주택도 가지고 있어 봤고 뭐 저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고 다 내려놔 버리니까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다시 시작을 해서 뭔가 더 하면은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생활을 보장 안 되겠나 싶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조금씩 월급을 모아 독립을 앞둔 사람들은 지금까지 4명으로 공방을 만든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아직 큰 매출은 아니지만은 각 지역 단체랑 이런 쪽에서 각 기념품 이런 것들 주문해가지고 또 나름 하반기에는 좀 매출을 좀 올렸습니다. 지역 최초의 노숙인 자활기업이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노숙인 자립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준입니다. 산림청이 새해 첫날 포항에서 이색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재선충병을 완전 방지하기 위한 비장의 시무식이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산림청 직원들의 을미년새해 첫 일정은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훈증하고, 살아있는 나무에는 예방약제를 주사합니다. 산림청이 시무식을 현장에서 가진 것은 2019년까지 재선충병을 완전히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인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109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었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이용한 훈증 처리 방법 이외에 올해부터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할 계획입니다. 페로몬을 이용한 그 유인책을 통한 방제를 한다든지 또 천적을 이용한 방제 방법 이런 그 과학적 방제 방법을 동원해서 포항시도 우리나라 소나무 자원의 보고인 울진과 강원도 지역으로 재선충병이 퍼지지 않도록 포항에서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이런 강한 의지와 저희 포항시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방제 의지가 힘을 합친다면은 충분히 완전 방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산림청은 국비 661억 원을 재선충 방제에 조기 배정했지만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역 기업들은 이달 지역 경기가 지난달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48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72를 기록해 지난달 56보다 높았습니다. 매출 전망은 73으로 전달 57보다 16포인트 높았고 채산성 전망은 84로 전달에 69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가장 많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경쟁 심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시 지부 조합원 일동이 90만 원, 경산시 자인면 희망 2015 가족 캠페인 모금액 141만 830원, 경산 참외 장목회 최종인 회장과 회원 일동이 100만 원, 구미시 평생교육원 교육생 일동이 162만 8천 원, 군의군 청산회 김영만 회장과 회원 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DGB 금융지주 산하 유페이먼트가 발행하는 대구 지역 선불 교통카드인 원패스 카드를 전라도 광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페이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 지역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페이시스와 교통카드 호환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작업을 끝내 광주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원패스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원패스 카드로 코레일 열차표를 사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청년층을 위한 정책개발 창구 역할을 맡을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말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위원들은 대학생과 문화예술, 체육 분야, 청년 기업인과 벤처 창업인, NGO와 사회적 기업인, 취업준비생 등 모두 30명입니다. 올해부터 폐휴대전화 수거 방식이 상시 수거 방식으로 바뀝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구군청과 주민센터 등 139군데에 폐휴대전화 상시 수거함을 설치하고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전자제품 판매점과 휴대전화 직영 대리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